편안해요. 아유. 아니, 괜찮아요. 근데 뭔가 북토크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뭐 엄청 기대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민망하네요. 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게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수줍네요. 왜냐면 저희 이제 여기 저희 신도님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그 친구들은 알지만 저희 되게 날거로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정진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주로 많았어서 이렇게 막 공식적인 자리 가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그냥 서슴없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귀빈 소개를 할까요? 하지 마요. 아니요. 하지 마요.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소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는 많이 안 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북토크를 하게 됐는데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이 사건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뭐 간단히 스토리를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뭐 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얼굴을 뵈니까 저를 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미국에서 영화 스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명상을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러 가려고 막 찾다가 무료로 하는 명상 교실이 이제 집하고 가까운데 영화 스님이란 분이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 영화 스님께서 계시던 절이 되게 열악하고 사람도 되게 없고 그런 데였는데 그냥 무료고 가까워서 갔다가 그때부터 명상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한국에 이미 너무 불교를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수행하는 분도 되게 많이 계신데 저는 제가 아는 버전의 그런 수행과 명상은 영화 스님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아는 세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는 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영화 스님께서 옛날에 한 법문들을 녹취하고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 스님이 전달하는 방식이 미국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를 계속 많이 하면서 5년 동안 계속 녹취하고 그거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서 쓰기도 하고 요약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5년 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 저희 영화 스님하고 같이 영화 스님 아래에 같이 출가한 다른 스님들도 같이 녹취 작업하고 번역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을 많이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고 뭐 신문에 기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히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저기 뒤에 계신데 편집자분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어디 가셨지? 숨어 계시는. 그런데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조계종 출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출판사인데 뭐 저 뒤에 계신 분이 제 글을 계속 읽다가 결과부자 연습을 하게 됐고 그렇게 명상을 하다가 그 결과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딱 그런 선방에 갇혀서 이런 게 아니라
뭐 잔디밭이나 이런 데 되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맞아요, 옥자 씨?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고 옥자 씨가 기회가 되면 출판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희가 이제 위양종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저희 역사가 짧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절에 와도 부모님들이 막았어요.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있었지만 옥자 씨가 이 책을 쓰자고 해서 되게 기쁘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편집자님이 근데 저희 조계종 출판사인데 스님께서 거절하셔도 너무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난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땡큐인데요 막 이러면서 뭐 바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좀 그때 당시에 이사를 또 하고 있어서 뭐 있는 원고 가지고 하신다니까 뭐 잘 되겠지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책이 나오겠다 뭐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막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하려고 글도 쓰게 되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장소에서 북토크를 하게 된 계기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저 길 건너 저기 그 길상사에 되게 가는 걸 좋아하고 덕조 스님께서 되게 저랑 인연이 긴 세월 동안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이 책에 추천사도 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네. 뭐 그리고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북토크의 가장 핵심은 다 같이 명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얘기하는 건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막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야, 말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앉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야 너무 시끄러워 앉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굴 딱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각계각층의 리더도 계시고 리더 또 뭐 어떤 도자기 쪽으로도 유명한 분들 여러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하게 만들어 볼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그냥 제가 초대해서 그냥 아는 사람인데 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다. 좀 미안해서 꼭 가야겠다라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뭔가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거를 기대하고 왔다. 이런 뭐 책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명상을 진짜 배워보고 싶다. 불교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의 의견을 몇 명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나요? 아무도? 스님? 예. 책 제목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책 제목을 쪽에 출판사에서 정해진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좋은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쓰신 책은 다 읽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번 책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제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우선 좋고요. 궁금한 게 그 영화 스님이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 뭐 포교 활동을 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하고 지금 현안 스님께서 한국에서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활동이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큰 차이는 제가 레벨이 현격히 떨어진 차이가 있고요, 일단. 그건 제3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스님이 포교하는 거랑 저랑 뭐가 다를까요? 제 기준으로는 또 영화팀 인기가 있으니까 다들 못 됐잖아요. 마이크? 마이크까지? 예.
네, 아니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 기준으로는 일단 영화 스님 뵈려면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물론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뭐 많이 방문해 주시지만 이제 뵙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옆에서 계속 계시면서 저희한테 1대1로 거의 지침 주시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거 있을 때 스님한테 여쭤보면 스님이 해결 못 하시면 마스터한테 올라가시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면서부터는 마스터가 1년에 2번씩 계속 와주시기 때문에 봄, 가을은 마스터랑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저희 이제 동안거, 하한거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도 7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또 스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스님이 하시는 거랑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깝게 스님하고 접할 수 있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근데 스님들 이렇게 그 스님들 법문들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은 지금 현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다르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수준에 상관이 없이 아 저랑 영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네, 스님들이요.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수준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아니, 이유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현안 생각하시는지. 스님이 한국에서 지금 책 제목이 여기서 지금 표류기잖아요. 표류. 예. 표류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하면 헤맨다는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표류라는 게 그러니까 좌충우돌의 의미가 좀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소위 이제 여기서 경험한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저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영화 스님이 그 마스터 스님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거하고 그 주는 메시지도 결국은 스님들이 생활하고 경험하는 데서 그 메시지들이 많이 찾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현안 스님께서 한국에 와서 그 마스터 스님하고 달리 느껴서 주시는 다른 메시지가 뭘까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갑자기 그 여쭤보시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스님께서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미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물론 그 도가 더 높으시니까 미묘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도나 지침을 주는 건 훨씬 저보다 좋으시지만 그 공감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나 사실 배우고 나왔어. 뭐 나 원래 종로 나와바리야. 뭐 이런 데서 오는 공감. 근데 사람은 반드시 능력 좋은 사람한테만 끌리는 게 아니라 나랑 어떤 공통점이 있는 사람한테 더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화 선생님은 사실 옛날부터 제자들한테 나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고 너희가 앞으로 훈련이 끝나면 각자 가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가르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아직은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많은 다른 한국인 제자들이 수행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훌륭한 선생님이 앞으로 될 거라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훈련 받는 중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영화 스님께서 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한 사람의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를 겁니다. 같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언어 이런 게 아마 다를 거고 또 세대도 다르니까요.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저 친구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다르죠? 마스터하고 저하고 포교하는데 네,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되고 때는 되고 네, 조금 차이가 켜놓고 그냥 켜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켜놓으시죠. 네네네. 어느 정도 그 동기화라고 해야 되나? 스님이랑 영화 스님이 동기화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영화 스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궁금한 내용이 생겼을 때 여쭤볼 기회가 흔치는 않으니까 근데 항상 현안 스님은 저기 선후관 계시니까 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스님께 이제 어려운 점이나 이제 고민거리를 여쭤보면
좀 항상 그 문제들이 해결이 저는 잘 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생길 때 이렇게 좀 항상 풀러 이렇게 좀 자주 다니는 편이고, 영화 스님께는 이제 혹시 하나 스님이 혹시라도 그 답을 이제 못 주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영화 스님께 여쭤보면 또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제자들이 다 각각 제자들이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가 전에 했던 경험이나 살았던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니까 각자 개인마다 강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사람 스킬이 좋다든가,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되게 뛰어나다든가, 뭐 어떤 사람은 뭐 되게 따뜻하다든가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영화 스님이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훈련을 시키기로 너네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기초 같은 거 많이 가르쳐 주고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희 또 좀 제자된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 지도자 그룹 같은 그런 쪽에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도 다 해결이 안 나면 이제 영화 스님께 여쭤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틀린 거 없어, 뭐 그러니까 다 괜찮고 뭐 수준이 뭐 이렇지 않아요. 선에서는 도라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진도가 나가는 거는 스님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단계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각각 단계에서 저희가 그 단계에 맞춰서 답해 드려야 되는 게 있고, 그 각각 단계에서 실천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마이크. 아니 근데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는 분들 때문에. 스님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여기 보니까 선명상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 선명상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왜 널리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시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스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수행 방법이 그 목적에 부합이 된다, 이제 아마 이렇게 짐작을 해도 되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떤 건지 그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려 하는 목적이 뭔지요? 목적. 일단 선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명상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 있으면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하려면 10시간 필요한데 짧게 15분으로 줄여야 되니까, 일단 선명상은 다른 명상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선명상은 명상 앞에 선이 붙어 있잖아요. 선은 불교에서 나온 그 선인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지혜를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교라는 것은, 도교 명상은 치유와 장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소연아, 요가의 목적은 뭐지? 명상. 그러니까 요가에서 이해하는 명상의 단계는 우리 선을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느 단계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8정이라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명상. 이 요가에서 얘기하는 명상은 공의 한 부분, 일부만 이해하고 일부만 경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명상은 계속 그 여러
선명상으로 입문을 하지만 여러 가지 수행을 거쳐서 가장 궁극적인 단계까지 가면 궁극적인 지혜를 여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지혜란 무엇이냐면 나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편안하고 또 그 사람들조차 궁극적인 지혜를 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고 목적으로 잘 가고 있나? 예, 목적은 제가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상이 어떻게 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 명상이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이 부합하냐 하면 제자들이 그 단계에 도달하면 그게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같이 수행을 해서 그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해서 정말 궁극적인 지혜를 열 수 있으면 부합합니다. 그러면 이 명상을 통해서 그 지혜까지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심쩍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작용인가요? 그거는 그러면 의식의 변화인 건가요?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 그 단계에 다다르면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본인이 그게 맞다는 것을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그게 결국은 의식의 변화입니까? 의식의 변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다 의식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의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죽었다 할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인 지혜에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은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쓰다가 지금 이런 의식을 쓰고 있어요. 작용이나 뭐 정신적인 작용까지도요. 이렇게 작용, 모든 작용, 일체의 작용이요. 지금 마이크를 들어. 의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의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그 의식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불교에서는 사실 의식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8가지 식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를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의식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의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그거는 지혜에서는 그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유자재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혜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지혜를 쓸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즉 분별한 마음이 바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비로울 수 없는 것도 누군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비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로우면 어떤 사람이 막 와서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자비롭게 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게 항상 나 저 사람은 좀 그래 뭐라든가 저 사람 말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님,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지금은 있잖아요. 이게 분별하는 의식인데 그러면 그 명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의식이 분별되어지지 않는 의식으로 바뀌는 과정인가요? 분별되지 않는 의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예. 의식을 자유자재로 멈추고 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제가 혹시 표현이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더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에 비춰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생각하는 마음이 잠잠해져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래 갖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의식 그 막 엄청 많이 분별하고 이런 게 조용해져야만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말씀드린 여기 신경외과 의사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사로 지금 현직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상을 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결과부자 자세를 좀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원리가 이게 골반이랑 척추를 되게 안정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자율신경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의 톤을 부교감신경이 문좀 닫아. 이제 기량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컨트롤하는 능력을 좀 올려줍니다. 이 자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수술할 때 이렇게 피가 막 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피가 났을 때 제가 이제 명상을 이제 함으로써 인해서 피가 났어도 그 상황을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의식이 분별하는 의식이 습득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만들어졌단 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분별되어지지 않는 그 의식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의식 외에 또 다른 뭔가 있나 이제 그런데 이 바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상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과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의식이 멈춰져야만 그 불성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교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맞아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네요. 근데 왜 그게 궁금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런데 이 의식이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의식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만들어진 의식인 것 같은데요. 경험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교정을 시켜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명상을 통한다면은 이 가지고 있던 의식 체계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건지. 근데 지금 그게 궁금한 다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시면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지혜를 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그 접근 방식이 생각을 줄여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을 줄여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맨 끝에 그거를 꺼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시작하면은 그 아무리 그게 뭐 전환되고 변화가 생기더라도 늘 막다른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스님께서는 이 의식을 이미 벗어난 의식에서 의식의 관여를 받지 않는 혹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노력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 벗어나면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 유행하는 알아차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서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상 방법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생각을 줄이는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써서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 이러면은 생각이 줄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이 줄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는 것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참여도 높은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어서 그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스님께서 해보신 경험을. 그러니까 명상의 과정을. 저희는 일단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거. 저희는 일단 다 앉는 것부터 시킵니다. 네. 우리가 뭐 한국인들이니까 마음을 비워 나가야 된다라든가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공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엄청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이야기 주제가 제가 또 준비해왔어요. 여러분한테 뭔가 이로운 시간이 됐으면 해서. 그리고 아까 그 까먹기 전에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 해주신 얘기 중에 표류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지? 헤매고 있다.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 42장경에 보면은 어떤 장에 그런 몇 번째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 토막이 자충우돌하면서
뭐 소용돌이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쭉 가면은 바다로 나간다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큰 지혜 바다로 나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듯이 사실 이렇게 영화 선생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셨을 때 물론 미국에서 보호된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더 스님다워 보이는 스님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희 스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어떻게 하면은 발전을 시킬지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해주신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가이드가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책 제목은 저기 뒤에 계신 아름다운 옥자 씨가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표류이가 헤맨다기보다는 그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너 잘못 갔어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다들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각층의 어떤 대표급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여러분은 그러면은 살면서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나요? 의식을 변환하는 것보다 사실 가장 먼저 중요한 그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궁극적인 지혜를 열고 뭐 깨닫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부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봐서 부산 진짜 어때요? 어때 해도 결국엔 내가 가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산에 가려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부산에 가려면 일단 서울역부터 가야 되겠죠. 그럼 서울역 가려면은 여기서 택시를 잡든가 뭐 버스를 타든가 뭔가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의 전환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어떤 것이냐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것이 바로 선명상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때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니면 괴로움이 뭐라는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수행하시는 거는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 과정인가요? 그게 수행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딪혀 보셔야지만 이게 아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면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가장 많이 부닥치는 내 개인적인 번뇌의 그 포인트가 뭔지를 밝혀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존재하고 너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매일매일 내가 왜 제일 많이 화가 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가장 불안한지, 내가 뭐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은지부터 밝혀내야 돼요. 제가 아는 수행은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자꾸 끊겼는데 각계각층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 없으신 분, 난 걱정 많은데 걱정 없으신 분? 그쵸? 걱정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얘기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42장경 강서를 제가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화상님께서 또 영화스님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7가지 걱정이 있대요. 가장 큰.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의식의 변화는 걱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제일 걱정인가요? 오늘날? 네? 본인 아픈 건 걱정 안 돼요? 예, 본인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녀가 이제 자녀가 아픈 거. 아마 한 딸이 아파서 늘 제가 고민입니다. 따님이 아프세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거 여기 보니까 7가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질까 그런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건강해야 되는데 네, 또 건강하지 어떤 않았어요. 네, 어떤 걱정이 또 있을까요? 또 관장님은 뭐가 제일 걱정이 많이 되세요? 없어요? 걱정? 잘 죽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게 오 네. 역시 엘리트 그게 7번째 중에 7번째 거예요. 사망.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떤 걱정 있으세요? 스님은? 며칠 후에 있는 승가고시 준비. 승가고시. 시험. 아 이거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 거지? 아 여기 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정신적으로 자신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걱정되는 건가요? 아 예예. 또 다른 분? 아니면 재난인가? 이거는 재난. 또 저기 김판기 선생님은 어떤 걱정이 제일 크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방문이나 혹은 연락 주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완만한 완만하게.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사소한 걱정이 큰 걱정은 여기 7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요? 참. 그 옆에 와이프는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현안 스님하고 가장 어렸을 때부터 맞아 여기서 봐온 제일 오래됐어요. 봐온 그 장본인이거든요. 맞다 근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머리를 깎으셨다길래 놀래가지고 저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진짜 오래됐어요. 놀래가지고 그동안에 봐온 그 현안 스님은 폭로. 머리를 깎으실 분이 아닌데 머리를 깎았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놀랬어요. 근데 머리 깎을 사람이 아닌데 머리를 어떤 깎았어요. 특명을 가지고 한국에 그 아까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제가 좋아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하고 관계를 남다르게 하시더라고. 이게 그 울타리가 없으신 분이라고 나 생각을 해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또 갈 수 있고 또 한국의 불교라면 그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못 가는 곳 그런 곳에들 많이 있고 또 스님 한번 보려면은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그 좌우로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그 스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현안 스님께서는 항상 다리가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너무 낮아서 아무나 다 만나요. 아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 시대에 신분이 낮아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영원하실 거라고 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제가 안 시켰어요. 부탁 안 드렸어요. 그리고 창문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런 거 하나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했는데 그 영화 스님께서 42장경 강설에 적어주신 7가지 우리의 걱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번 실력, 몸을 충분히 돌보고 있는지 지금 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심입니다. 제가 이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워낙에 튼튼하니까 사실 작년 말에 갑자기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죄송한데 나보다 많으신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걸 확 느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갑자기 이게 처음으로 느낀 건데 이게 저한테 왜 큰 충격이었냐면 너무 튼튼했어가지고 한 번도 이런 걱정 비스무리한 걸 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항상 늘 같은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변화무쌍하니까. 그다음에 2번째 수명,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나갔다가 차 쳐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 사람 목숨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또 아파보면 더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 몸이 병으로 인해 약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근심이 누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난 건강해 이렇게 하지만 그 무의식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이 항상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 이 얘기하니까 근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진짜 건강한 저 정도 나이인데 그 약간 정신적인 문제인데 자기가 아파서 죽을까봐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정신 질환이 생겼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좋고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막 그래서 명상으로 극복한 친구가 또 있어요. 요즘에 그런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번째, 제약.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걱정된다. 여러분은 지금 보니까 다 선량하셔서 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뭐 법을 어긴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해친다든가 뭐 혹시 내가 모르지만 그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게 걱정이고 저는 사실 사업할 때 이게 좀 걱정이었던 게 제가 출가하기 전에 화장품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팔고 있는 화장품 때문에 사람들의 허영심을 늘려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 때문에 나중에는 출가 전에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이롭다고 얘기하고 팔고 있는데 정말 이로운 걸까? 이게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걸까? 이런 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별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는 않을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 저 같은 스님은 좀 덜하죠. 뭐 저 결혼 안 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자식이라든가 남편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가요? 다들 왜 표정이 이상한데? 그 다음에 사망. 아까 얘기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 보면은 그 불교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풀타임으로 우리처럼 머리 깎고 해도 오해하기 쉬운데 밖에서 이제 제3자로 보니까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이유들이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수행하면서 내가 뭔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잘 해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 마음도 더 쉽게 더 불안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기 올 때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머리도 잘 깎였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말도 잘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하지 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번뇌는 이런 우리의 원하는 어떤 강렬한 욕망이나 그런 그 욕망에 따르는 그런 상응하는 걱정 때문에 생긴다. 이런 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건가? 명상을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질문 있으신 분 그래서 그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해답도 좀 있는 게 죄송해요. 아까 얘기를 자꾸 내가 딴 데로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번뇌가 생기는데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막 욕망이 갑자기 오늘 막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보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원하는 것들 중에 뭘 잘라내고 어떤 걸 없애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까? 이런 또 딜레마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가장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모든 사람마다 그게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사업하던 사람이라 막 사람들이 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일 처리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옛날에는 막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닦아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명상이
제가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저기 그러면 명상이 바로 수행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실천 사항이 있나요? 명상은 수행의 도구인데 예. 명상만으로 정진을 잘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진전할 수 있지만 다양한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이 선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한 마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명상을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마음의 힘이 키워지고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선한 선택을 할지 악한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명상조차 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상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 많이 나는 봤는데 명상 한 번도 안 해보고 좀 정신없는 사람은 얘기해보면 자기가 하는 게 지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실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들이 생각보다 나 자신보다 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항상 밖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수행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맨날 부닥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부닥치면은 저 스님 왜 나한테 그러지?부터 시작해요. 근데 분명히 수행 지침에는 자신을 보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각 케이스마다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생겨야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런 도심에 있는 것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기반이 있으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뇌가 엄청 많으니까. 실제로도 저희 절에 출강한 젊은 스님들은 이 도심에 있는 스님들이 진도가 빨랐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시도 때도 없이 번뇌의 원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좀 이렇게 쉬려고 딱 앉으면 막 이상한 사람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갑자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들어왔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이런 수행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갖고 막 젊은 스님들이 막 무서운 거야.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막 그러니까 막 저한테 호출이 왔어요. 저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호출 받아갖고 가서 여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근데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여기서 이런 수행을 하시면 안 되고 뭐라 그랬더라 부처님이 이미 가셨대요. 여기 없대요. 그래갖고 아니 뭐 그러나 저러나 지금 저희는 저희 돈 내고 여기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싫으시면 나가시라고. 그 번뇌로운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절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집에 가서 계속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빨리 이거를 정리해서 떨어뜨려가지고 평안한 상태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와 동시에 그 선정의 단계라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는 나 자신만 비우는 단계는 내가 갈고 닦아서 많이 안고 많이 염불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느 단계 이상이 되려면 더 높은 단계로 가려면 저 요가 단계보다 높이 나가려면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집중력의 차이가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선지식이 필요합니까? 어느 단계 이상부터는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스님 어떤 명상을 하시는지 해보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업 성공. 자, 그러면 일단 다들 오셨으니까 오늘 그래도 명상책 북토크니까 명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 외에 결과부자 하긴 힘드시니까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스님 질문 있으시다고 했는데, 예, 그 리스트에 나왔는데, 이거 얘기 5분만 하고. 네, 제가 궁금한 건
그 명상이 저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스님께서 이제 지도하시는 명상과 좀 다른 일상에서의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에서 근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명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자 항상 이 앉고 서고 그 순간순간이 명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의미만 이해를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시 스님께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게 되려면 어느 단계 이상이 돼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게 되려면 기반을 닦으셔야 돼요. 그 기반이 바로 자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단단한 기반. 근데 이 자선을 안 해도 물론 단계를 올려서 연불만으로도 올려서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엄청 느리고 기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려요. 중은 무조건 앉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스님은 스님이시니까 결과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기도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보자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되시는 분 하시고 이 배꼽에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를 많이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깨 힘을 빼시고 관장님을 명상을 시키는 게 나의 인생 목표인데 이번 달에 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이게 근데 명상하면 우아한 거를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네. 네 그렇게 저 뒤에도 다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학생들을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하는데 관장님은 제가 특별히 우아하게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뭐 양반다리 하셔도 되고 의자 앉은 상태로 하셔도 되는데 허리는 펴시고 네, 허리를 필 때 보통 요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해서 이렇게 펴갖고 너무 경직되는 약간 경우가 있는데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 배꼽에 집중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똑바로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불교시면 여기 불교가 많으신데 불교시면 아미타불을 외우시고 불교가 아니시면 내 마음은 비었다 이렇게 그걸 하는 게 뭐 비었나 안 비었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15분 하고 벨 칠 때까지 한번 마음을 모아보도록. 네,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게. 승윤 씨 저기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집중은 배꼽에. 보세요. 눈 감고. 어깨 힘 빼고.
저희 한 10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명상하기 힘들죠? 되게 아까 전에 이게 더 better answer가 생각났어요. 일상에서 항상 명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끝내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렇게 10분, 15분 명상하는데도 방해 요소가 엄청 많잖아요. 진동, 피아노 소리, 예? 여러 가지 누구 기침 소리. 저 처음에 명상 배울 때 이거 책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명상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영화 스님 절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 할머니들이 쓰레빠를 쫙쫙 끌고 다니는데 그거를 계속 들어야 했어요. 자선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집중도 안 되고 다리는 아프고 막 그런데 막 중국인 막 베트남의 할머니들이 공양간에 이렇게 봉사하시러 오는데 플라스틱 쓰레빠를 바닥에 짝짝짝짝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랑 또 하나는 비닐봉지에 짐 들고 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계속 부시럭. 근데 한 번 딱 하고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계속 부시럭거려요. 1시간 동안.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스님 지침이 다 참으라는 거였거든요. 다 참으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공의 의미가 뭐냐면 그 소리가 들려도 여기 생각이 없는 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상다반사예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신 거 맞아요? 일상에서도 유지가 돼요. 명상했을 때 마음이 일상에서 유지되는지를 원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불교 문헌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 명상하면은 지금하고 다른 어떤 평화로운 그런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죠. 아, 그거 원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라한 이상 돼야 돼요. 아니 진짜로 아라한 이상 되면 돼요. 예. 예. 아라한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되게 신격화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절에 가면 아라한 단계에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자극이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걸 공하게 비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을 완전히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옆에서 찡찡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게 명상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약간 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단계들이 몇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해요. 더 가야 되는데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공을 경험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지. 그래서 많이 앉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지만 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어린 나이에부터 이렇게 선명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학생 중에 2살 있어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 학생 같은 경우 독일에 있는데 2살 반에 시작했는데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저는 가르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어디 갔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제 학생이니까 우리 애기도 한번 시켜볼까 하고 결과부터 딱 시켰는데 갑자기 확 평화로워지더니 같이 아미타불 하니까 너무 막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애가 다리가 되게 짧잖아요. 2살 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막 결과부터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막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지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2살 반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막 좋아해요. 그리고 얼굴이 엄청 밝아져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조금 다운됐다가 엄청 밝아져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 상태가 떨어졌을 때 걔네들은 이렇게 뭐 우리처럼 막 복잡하게 막 생각 안 하고 내가 기분이 다운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밝아졌다. 그러면 아, 나한테 이런 기술이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뿌리를 심어주는 거죠. 왜 뭐 어릴 때 하면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계속 자라면서 하는 걸 계속 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슨 기술이 하나의 기술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익혀서 그게 몸에 밴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지가 상상이 잘 안 가서 제가. 아, 사실 없지 않아요. 저희 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선생님 제자 된 지가 2012년부터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였던 애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하는데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있어요. 예, 있어요. 많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흥미가 있다가 없다 하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열심히 절에 와서 수행하던 시기가 있고 뭐 좀 주춤해진 시기가 있고 막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도 어릴 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뭔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할 때 스트레스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절에 다시 와서 같이 정진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걸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딱 보면 보여요. 아, 좀 이 친구는 다른 학생하고 다르게 이게 좀 이렇게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어떤 흔들릴 만한 일에도 잘 안 흔들리고 현격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봐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차담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진짜 없어요? 네, 자주 와요. 계속 얘기하시면 되죠, 뭐.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챌린지 하는 거. 예, 또 뭐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조계종에서 오랫동안 수행해 온 사람인데요. 이 지금 선명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지금 총무원장 하시는 진우 스님께서 이걸 이제 주창하고 나오신 거나 이제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특히 조계종에서 지금 거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에서 이 선명상 대회도 있었고요. 그 지금 미국 그 아메리칸 위양종에서는 이 선명상이라는 뭐 찬 메디테이션이라고 책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미국에서 이 선명상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서 수행을 2005년인가 2007년인가 뭐 그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한국보다는 훨씬 그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진우 스님께서 하시기 전에 다른 모현들도 선명상이라는 단어 쓰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근데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일반 저희 이제 신도들이나 이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는 지금 그 진우 스님, 총무원장 스님께서 저희는 예,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2007년, 뭐 2005년 이 정도 됐었던 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모토가 돼 있기는 해도 그 총무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선명상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궁극적인 지혜, 뭐 결국 깨달음이겠죠. 그쪽으로 나아가려면은 일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간화선을 그 이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간화선 수행, 화두 수행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그 건너편에 저기 덕조 스님하고도 인연이 좀 꽤 되셨고, 그리고 제가 스님하고 같이 갔었던 홍법사, 부산 홍법사에 심산 스님하고도 인연이 좀 가까우신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인연 되시는 이 조계종 사찰이나 그 스님들하고 이 지금 선명상이라는 이 지금 같은 어떤 맥락을 지금 가지고 수행을 가리키시거든요. 이제 학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신도라고 하죠, 보통. 예. 이렇게 막 신도처럼 안 보여서 예, 예. 그냥 학생이니까.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혹시 이렇게 이제 인연되는 조계종 사찰이나 스님들하고 어떤 선명상에 대한 어떤 콜라보랄까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뭐 늘 좋죠. 예, 하고 예,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부산 홍법사에서 매달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네네. 지금 또 다른 절에서 같이 할 기회가 생겨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끔 그 종로 보화 선언에 들르는 것도 뭐 스님 뵌지도 뭐 그리 이제 오래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선한 좀 충격이었다고 어떤 게 할까요? 제일 충격이셨나요? 궁금한데 어떤 게 제일 충격이셨나요? 그 좀 이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그 프리한 분위기, 저희 절이 좀 프리하죠. 예, 그리고 어떤 그런 열려 있는 그런 자세, 예. 뭐 저희가 배우는 수행도 결국은 항상 깨어 있고 열려 있으라는 그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실제로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모습이 참 그 보기 좋았고요. 예, 뵌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거기 그 보화선언에서 절 수행 가르치시는 박 선생님 그분이 이제 어떤 분 질문에 대답하실 때 그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실생활에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좀 전에 그 질문드린 그 어떤 조계종에 인연되시는 사찰이나 가까운 스님들과 여기도 지금 스님 와 계시지만 그런 어떤 콜라보적인 측면에서 혹시 생각하셨던 저는 점이 뭐 있으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간단하게라도 한번 한 말씀 아니 저는 그냥 듣고 싶습니다. 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저희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뭐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신 선재 스님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선재 스님 아니라 다른 선재 스님이신데 그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후임 보고 계신데 거기서도 담화 토크가 예정되어 있고 좀 이렇게 조금씩 넓혀 나가고 서로 배울 거 배우고 같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 너무 많이 올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초대를 너무 조금만 했나 봐요.